지난 주말과 휴일 군사분계선으로 북한군이 접근해서 남북 간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. 지난 7일에는 서해 NLL을 또 침범한 바 있고, 또 지난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의 총격을 또 가하기도 했고, 자, 북한 최고위층 인사들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찾아와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또 북한은 잇따른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,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지혜를 좀 얻겠습니다. 송 장관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십니까. 송민순입니다. 예. 일단 4일날 정말 최고위층이 와서 2차 고위급 회담까지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도발,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글쎄, 북한이라는 건 이게 뭐 도발 꽁꽁 쌓여있는 정권이 돼서, 예. 그게 뭐 속내가 어떤 건지 속단하기는 이제 뭐 어려운데요. 예. 이번에 서해, 그 다음에 철원하고 파주 이쪽에서 생긴 일들은 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. 예. 이제 전단지 때문에, 이 육상에서는 전단지 때문에 주로 이제 생긴 것 같고. 그렇죠. 서해에서는 늘 이제 그런 비슷한, 충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도발인지, 어허. 아니면은 또 부분적으로 우발적인 일인지는 모르겠는데, 예. 하나 이제 확실한 것은 전단지는 자기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, 또 그게 지난번에 전단지를 향해서 조준 사격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, 예. 거기에 많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됩니다만은, 예. 사실 이 북한 문제는 말씀이죠. 예. 뭐 물론 이렇게 속단들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. 물론 그렇죠. 상황을 조용히 예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게 7일, 10일, 그다음 18일, 19일 뭐 이렇게 뭐 아주 그 간격도 좁게 이건 예. 뭔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의도된 거라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요? 예, 조금 뭐 그런 특히 이제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예. 그건 이제 북한은 그걸 이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우리 정부가 그 자체를 허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말로만 안 되니까 예.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일단 보고 예.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었던 총격전은 사실 전단지하고도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? 근데 그 총격전은 지금 우리 총격전이라고 그러는데 총격전이라고 그러면 상대의를 향해서 조준 사격하고 하는 그러한 총격전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경고 사격하고 대응 발사한 것 아닙니까? 예.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휴전선에 지금 한 뭐 250km 되는 휴전선 일대에 군대가 몇 만입니까? 남북 합쳐서 100만이 대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실제로 휴전선 일대에 가보면은 그 추수철이 되면은 그 북쪽에서는 그 안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돼 있는, 군인이 밀집돼 있는 이런 100만이 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일어난 거는 정확한 조준이 아니라 경고하고 대응 발사하는 정도인데 이거를 총격전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정확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근데 이제 뭐 대뜸 언론에서 또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도발은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인 것이다.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 이런 식으로 뭐 도발하면은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까, 정말로? 아니, 제가 그 궁금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일제히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도발을 했으면은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우리로부터 거꾸로 추궁당할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거꾸로. 그죠? 거꾸로. 그래서 이게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번 인천 아시안게임 때 왔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나 15일 판문점 접촉에서 북한 당국자가 이야기했던 요구도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요구를 좀 행동으로 지금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. 그리고 또 15일 날 말씀하신 그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말이죠. 이걸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 놓고 또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? 정작 우리 정부가 사실은 비공개로 먼저 하자고 해놓고 그건 또 나중에 말을 뒤집은 게 일단 확인이 된 거죠. 그거 참 보기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불편합니다.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
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씨름을 이렇게 한다 보면 씨름이라는 게 꼭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예. 뭘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삿발을 말씀이죠. 딱 붙잡고 하든지 예. 아니면 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삿발을 잡고 예. 놓았다가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양이 좀 슬퍼 보이네요. 예. 뭐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불만 때문에 또 이렇게 일부러 뭐 총격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?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철원하고 그 파주에게 다 전단지를 보내는 곳 아닙니까? 공개하면서. 예.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전단지를 계속 보내면은 좌시할 수 없다. 항의 표시 하는 항의보다도 자기들이 행동을 예고하는 예. 그 행동을 예고하는 그런 거라고 알겠습니다. 보였습니다. 자,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우리 정부는 계속 2차 고입 접촉 될 거다. 30일로 우리가 지금 통보했는데 아직 답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이거 지금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즉시 말씀이죠. 아무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2차 고위급 그대로 될 거다.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. 그게 뭐 남북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조금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게 뭐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좀 따져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냥 무조건 한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이런 문제를 볼 때 한 번 뭐 어떤 위에서 방향을 잡아놓으면은 앞에 어떤 장애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관계없이 그냥 몰고 가는 그런 꼭 그 사람에게 배를 맡겨 놓은 것 같은 현장이 말씀이죠. 앞에 새로운 파도나 위험이 나타나면은 그걸 보고 관측해서 방향을 바꾸고 또 속도를 조정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 지금 이 경우는 그 이번에 총격전 생긴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북한한테 좀 따져보고요. 따져보고 왜 이렇게 도발이 되느냐.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우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불만이 터질 행동을 했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해결할 건 해결하고 따져보고 그다음에 해야지.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위급 접촉한다.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오는 것은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 봐서는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형국입니다. 그 북이 응할까요? 그건 어떻게 보세요? 고위급 회담. 고위급 회담요? 그건 뭐 북한이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언제든지 뭘 하면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저는 북한이 이게 응하냐 안 하냐 그걸 우리가 지금 막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제안을 해놓았으면은 차분히 기다리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또 응하지 않는 대로 대응해야지 그건 우리가 자꾸 뭐 매달리는 듯한 모양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잇따른 일종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된다라고 말하고서 있는 것은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 말씀이군요. 그 모양이 좀 그래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? 다만 생각이 됩니다. 다만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총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또 일제히 뭐 남북 관계 잘해보자는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의 매체가 잘해보자라는 건 그 행동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위급 회담 제안했는데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북한이 필요한 것을 서로 맞출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생기느냐. 그게 잘하는 거지. 그렇죠. 매체가 잘해보자 안 하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? 거기도 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따질 건 좀 따져가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기다릴 땐 기다리고 이 말씀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급하게 막 매달리는 모양은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의 안보 또 북한으로서는 정권이나 체제 이런 게 하나의 그 남북 관계를 이루는 상위 구조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경제 교류나 사회 분야 뭐 인도적 교류 이런 것들은 바탕을 이루는 건데 이 두 개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북 간에 안보 문제 즉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만들고 또 우리는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부 구조가 돼 있지 않는 곳에서 않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말씀이죠. 무슨 인도적 경제 교류 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
그 짝이 안 맞는 겁니다. 예. 마치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는 데서 지붕 없이 옷을 말린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지붕을 잘 이렇게 쳐놓고 옷을 말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구도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모양 보면은 뭔가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구조적인 개념이라고 그럴까요? 그걸 알겠습니다.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말이죠. 또 민간 교류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총체적 구조 점검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.